제1회 데일리팜 K바둑 공동주최 약사 바둑대회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김영상 구단의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준결승 첫 번째 경기에서 결승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탄탄한 기본기가 돋보였는데요. 네. 바둑은 이제 본인 스타일에 잘 맞지 않았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한번 찾아왔거든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네. 집중력이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에 선착을 해 있는 곽형준 선수의 상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1회 약사 바둑 대회는 데일리팜과 K바둑에서 공동 주최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합니다. 네. 4월 29일에 연세대학교 백양 누리홀에서 예선전과 본선이 열렸고요. 네, 3개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약사 바둑 대회에 걸맞는 조 이름입니다. 면역 증강조, 피로 회복조, 그리고 활력 충전조 이렇게 3개 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30초 초읽기 3회, 그리고 검은 6집 반, 그리고 우승 상금은 1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7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안원준 선수와 손선일 선수의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이 선수들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두 선수의 바둑 경력을 합치니까 거의 100년이에요. 뭐 평생을 바둑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저도 좀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네. 네, 정확하게 거의 100년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바둑을 도왔고 즐겨왔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일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력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바둑을 사랑하는 만큼은 그 누구보다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자, 두 선수 만나보시죠. 자, 지난 4월 29일이었죠.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에서 약사 바둑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바둑 경기 외에도 뭐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함께 진행이 됐었는데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네. 복면기왕 기념대국 이벤트도 있었고요. 복면을 쓰고 복면기왕처럼 대국을 해보는 자,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자, 프로기사와의 1대1 원포인트 레슨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오성 사단의 모습이고요. 이제 박지현 우단 있죠. 네. 또 여러 가지 상품이 걸려있는 퀴즈 대회도 있었는데요. 하우정 프로와 배윤진 프로가 문제를 내는 모습. 문제의 난이도가 꽤 있었는데도 굉장히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하우정 프로의 문제를 맞춰서 상품을 받는 모습이고요. 사오정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죠. 퀴즈 문제 낼 때가. 아, 그런가요? 자, 이어서 또 다면기도 진행이 됐습니다. 서봉수 구단, 다면기 돌 때도 이 아마추어들을 봐주지 않는 걸로 유명하세요. 요즘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좀 공포의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이날은 또 특별히 이창호 구단과의 다면기가 준비가 돼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어요. 제아구단이 예전에는 대중들 앞에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바둑 팬들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창호 구단을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도 바둑 팬들에게는 굉장히 값진 경험이에요. 네, 그렇죠. 네, 지도 다면기 후에는 또 프로기사와의 기념 촬영
재밌는 포즈들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창호 구단 인기 만점이죠.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안원준 선수와 손선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손선일 선수, 변화무쌍한 기품. 자, 장점은 조화로움이고 단점은 초반 포석이라고 합니다. 바둑은 좋아하다라는 말은 이제 오충호 선생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그 어록 중에 하나죠. 네. 안원준 선수, 속전속결 기풍이군요. 엄청난 속기파인 것 같아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오늘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오늘은 제한 시간을 충분히 소비하고 두겠다라는 임전소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장점은 중반 전투, 단점은 실수가 잦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두는 스타일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 이 속기파들이 또 전투형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손선일 아마오다는 1941년생이에요. 네. 우리 나이로 보면 이제 팔순을 눈앞에 둔 현재 78세인 거죠. 바둑 그 경력이 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 약사 기왕을 네, 차지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15년 전이라고 네. 하던데요. 또 어떤 이런 한 분야에서 우승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럼요. 우승을 했다는 것은 네. 대단한 실력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유명한 정석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최유진 캐스터는 여기저기 이제 보통 어딜 두는 걸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요? 아, 지금 방금 전에 이윤수. 이걸 다 저희들은 이제 기본 정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로는 있는 사람보다 이쪽을 아래로 넘어가는 바둑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전 정석책에 나오긴 했었는데요. 근데 아주 드물게 나오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그게 당연해진 예. 건가요? 있는 것보다 이 선으로 네. 넘어가는 수를 훨씬 더 많이 둡니다. 그렇군요. 워낙 이 인공지능의 포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포석 굉장히 반갑네요. 좀 인간적이죠. 네. 요즘에는 저도 이제 인공지능이 나타난 2년 조금 넘었잖아요.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나타난, 그러니까 네. 인간 프로기사를 이긴 인공지능이 나타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고수들의 바둑을 놔보면서 바둑을 공부했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보면서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네. 바둑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대회도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토도 그렇고 그 다음날 포석 준비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일체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국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핸드폰을 찾아와서 절에라든지 네. 인공지능이 해설을 해주거나 인공지능을 또 이용해서 복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저 수는 손선일 선수가 약간 실수예요. 이 수로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기 치받는 게 보통인데 네. 지금은 이 한 점이 잡혔기 때문에 흙이 좀 운신하기가 거북합니다. 이으면 한 점을 잡거나 넘어서 또는 이렇게 돌려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백의 실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막았나요? 이것도 역시 백이 늘어서 바깥쪽에 지금 지켜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있더라도 중앙이 끊기고 여기를 잇게 되면 이제 상병 끊어 잡히는 게 아프죠. 우선 여기를 하나 둘 거예요. 이 정도는 두어놓고 끊어 잡고 들여다만 보고
끊어 잡고 있더라도 그냥 손을 빼기만 하더라도 백은 착실하게 10집 이상의 집을 만들어 놨고 또 나중에 준동하는 맛도 있고 해서요. 이 정도 모양이라면 흑보다는 백이 편안한 진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도 비슷한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우상기에서 있는 수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서도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적용이 되는 예. 거군요. 만약에 늘면 이쪽으로 돌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막아서 네. 조금 무겁게 만들어 놓고 전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밀던 또는 있던 지금은 돌이 상변적으로 가야 돼요. 한 점 끊어 잡히면 집으로도 너무 크고 한 점이 끊어 잡히는 순간 흙이 너무 무겁거든요. 움직이기도 거북하고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안원준 선수 지금 행마가 깔끔하죠. 지금 한 칸 틴수도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흙은 어찌됐든 이 돌을 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공격은 날일자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여기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백은 젖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젖히고 이게 늘거나 하면은 어깨를 짚는다던가 해서요. 백이 뭐 모양을 갖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타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반대쪽으로 늘었네요. 역시 지금도 어깨를 짚어도 되겠고요. 뭐 붙이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아예 그냥 중앙으로 느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어차피 여기를 끊더라도 가볍게 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붙인다거나 해서 가볍게 버리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늘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끊는 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오히려 느는 게 더 정수로 보여요. 네. 끊게 되면은 단수치고 붙여서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도 뭐 아주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네. 자, 아무튼 초반은 양쪽 귀에서 약 20집 정도의 집을 확보를 하고 지금 이 돌도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의 흐름은 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승부가 안 난다는 것. 아직 멀었다는 것. 갈 길이 먼 바둑이죠. 네. 지금은 이제 늘 것이냐, 2단 젖힐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요. 젖히더라도 백은 단수 치고 늘면은 타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늘더라도 한 번 더 밀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역시 여전히 백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대국전의 선수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먼저 안원준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약사 바둑대회 준결승전입니다. 안원준 선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처음 바둑 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71년도이죠. 제가 그 맹장 수술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10석점을 두고 배웠는데 네. 한 달 만에 5점을 놔주게 되었습니다. 와, 그때가 처음입니다. 와, 그렇다면은 연수로 따지면 거의 40년이 넘었네요. 네, 47년 차입니다. 와,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실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두는 스타일입니다. 네, 오늘 상대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손선일 선배님은
제한테도 한 10수년 선배이기도 하고 네. 약사 바둑계에서 정말 그 기라성 같은 분입니다. 오. 제가 바둑 두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네, 이번 기회를 빌어서 혹시 선배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보시죠. 손 선배님 제 잘 못 두니까 잘 봐주십시오.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잘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4강까지 온 것에도 영광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열심히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힘차게 한번 파이팅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안원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안원준 선수의 이 바둑 경력도 굉장하네요. 71년, 47년, 48년 된 거거든요. 네, 거의 50년이에요. 소위 말하는 반백년. 네. 아, 근데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있었네요. 네. 지금 중앙을 젖히니까 그냥 늘었잖아요. 여기는 백이 여기를 한번 단수를 치고 아, 이을 끊어줬어야 때 그때 되는군요. 늘어야 네. 이 한 점을 흙이 깔끔하게 해결을 못 하거든요. 좀 흠집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으니까 여길 뒀는데 지금 네. 손선일 선수의 반발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방금 전에 백이 좀 편안한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 두 수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이 역습이 좋아서는요. 오히려 흐름이 살짝 뒤바뀌는 오, 그 정도인가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걸 억지로 살리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답답해지죠. 지금이라도 백은 살그머니 비껴나가서 네. 밀면은 뭐 젖힌다던가 늘거나 해서 버릴 건 네. 버리고. 그렇죠. 뭐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을 지키면 네. 또 이 실수가 실수를 부르는 그런 실수는 나오지 않거든요. 자, 일단 버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지금은 버려야 되지. 네. 저걸 움직이게 된다면 이거는 아. 이제 이거는 깊어졌어요. 네. 이제 늘면은 쌍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받기만 하더라도 백이 운신하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사실 아마추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버린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누구나 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돌을 버리는 것보다 살리는 쪽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한 점 한 점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는 이제 흙이 정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백이 좀 껄끄러워졌고요. 지금 흙은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을 막을 수도 있어 보여요.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두더라도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아, 그쪽. 그것도 뭐 아주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백이 넘을 때 그때 치받으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더라도 백이 한 점을 움직이려면 이걸 억지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네. 좀 무거워 보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끌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또 살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잡히면 너무 두텁거든요. 네. 아, 그쪽을 또 버텨서 그렇다면 또 여길 막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쪽을 억지로 끊으려고 하다가는 여기가 단수 쳐서 있게 되면 선수로 끊기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 흙이 또 곤란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아주 정확한 선택이에요. 손선일 선수가 초반에는 약간 이 새로운 수를 당하면서 고전에 빠졌는데 네. 좀 돌이 이렇게 접근전이 시작하니까 본인의 실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기풍이 잡초류라고 이렇게 거기다 선호하는 기사, 좋아하는 기사 이제 이런 건 서봉수 구단. 아. 서봉수 구단도 잡초잖아요. 네. 잡초 바둑하잖아. 기풍도 네. 변화무쌍한 기풍이고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안원준 선수는 또 인터넷 바둑 사이트 이제 오로 사이트가 또 있잖아요. 네. 오로 6단이라고 하는데요. 장점은 본인의 바둑 장단점, 장점은 없음, 단점은 속기로 인한 실수가 많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두어 나가고 있고
8강전에 네. 평상시에 굉장히 친한 친구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실력을 잘 아는데 평상시에는 한 호선으로 두면 10판 두면 한 8판 정도 진다고 하더라고요. 안원준 선수가요? 네. 근데 그대 예선전 8강전에서는 이기면서 오히려 네. 지금 4강에 진출을 했고요. 공이 둥글듯이 바둑돌도 둥글기 때문에 꼭 강자가 이기라는 법은 없죠. 그럼요. 백도 일단은 정확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지금 막은 것은 정확해 보이고요. 이 전투는 막상 만만치 않아 보여요. 역시 지금도 여전히 흙이 여길 끊긴 힘들거든요.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혹시 안 하더라도 꽉 이어서 싸움을 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다시 보자면 저는 이 싸움이 좀 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돌아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단점이 있고 흙 넉점도 약간은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네. 100만 공격당하는 게 아니겠네요. 네. 이 부분에서의 전투는 흑백 간에 서로 큰 실수 없이 네. 잘 싸우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준결승전에 진출한 만큼 녹록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킨 것도 정수로 보입니다. 거기는 하나 늘어났어야 되나요? 늘어났어도 아마 백은 이었을 텐데. 네. 흙의 모양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건 흙이 좀 힘쓰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힘쓰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네. 이제는 좀 지금이라도 좀 가볍게 해야 되나 막 그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은 아예 손을 이쪽으로 돌려서요. 네.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압박을 하는. 우변에는 여기 미는 것 등이 선수이기 때문에 또 받았나요? 이거는 조금 무겁긴 하죠. 이 고목나무에 달라붙은 매미 같은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의 첫 느낌은 최소한 여기 한 칸 정도 뛰거나 아니면은 네. 오히려 변 쪽에서 눌러가면서 압박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능수로는 아마 이런 데가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에 여길 뛰더라도 이렇게 콕 찌르면은 양쪽을 끊을 수 있는, 만약에 그렇다고 여길 치봤더라도 그때 늘면 되거든요. 그때 늘고 이을 때 막는 것도 전부 선수고 이 싸움은 백이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흙이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로 돌이 갔다가 붙였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돌이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밀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서요. 같은 방향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게 예전 분들은 바둑돌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둬서 쓱 옆으로 미는, 옛날에 조남철 선생님이 이제 조남철 선생님이 이렇게 멀리서 돌을 갖다 놔서 착 밀어붙이는 그 네. 멋들어진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규정이 이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탁 놔야 돼요. 네. 이렇게 멀찌감치 둬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안 됩니다. 반칙패가 당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약사 바둑대회는 네. 이번 바둑대회는 또 선후배 간의 대결이기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네. 공식적인 대결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냥 친구끼리 대국을 하실 때 두고서 손을 안 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원래 이제 예전에도 유명한 게 이제 일수 볼 때 네. 방송 중에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낙장불입. 그래서 한번 딱 놓으면 그 자리에 놔야 됩니다. 예전에는 돌이 바둑판 위에 올라가도 손만 안 띄었으면 옮길 수는 있었어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갑자기 맹렬하게 지금 손선일 선수가 백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좀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늘면 또 한 칸 뛰던가 조금 더 세게 둔다면 하나 더 밀어놓고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이제 흑도 약간의 우연 부담은 있긴 하지만 우선은 되게 갇혔거든요. 일단 양공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백도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다행히 이제 이런 수를 백이 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치받으면. 지금 쉬웠죠? 전화무쌍. 잡초류의 네, 손선일 전화무쌍한 선수. 기풍답게 최강수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안원준 5단이 여기를 젖히는 수를 볼 수 있다면 또는 이런 데 붙이는 수를 둘 수 있다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찾아갔어요. 여기를 만약 이쪽을 젖히면 이렇게 살그머니 끊어서요. 네. 이쪽을 끊더라도 나가면 자충이 돼서 끊지를 못합니다. 맥점이군요. 다섯 점이 먼저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두더라도 백이 콕 찌르면 이쪽을 끊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단수 쳐야 되잖아요. 잇고 이을 때 한 점을 단수를 치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는 데 문제가 없죠. 아마 여기를 붙인 거로 봤을 때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는 이게 전부 선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길 치받으면 이으면 찔러서 석점을 잡으면 살 수가 있죠. 그걸 방어를 하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쪽 단수가 전부 선수가 됩니다. 여길 나오게 되면 오히려 흑이 파탄이에요. 억지로 잡으러 가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앙 전투가 한창입니다. 자, 손선일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만나보고 오시죠. 이번에는 손선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출전하는 선수 중에 제일 선배님이세요. 네, 이렇게 후배들과 좋은 시간 갖고 계시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자체가 아주 즐겁습니다. 네, 바둑 두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한 50년 됩니다. 와, 대학 때. 50년이면은 이제 눈 감고도 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바둑은 네.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실력도 상승하고 그래서 네. 그죠.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4강에 들어가지고 네. 아주 크게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준결승까지 올라온 거 우승도 노려볼 만한데요. 어떤가요? 예, 우승은 어려울 겁니다. 네. 그죠. 결승에나 올라가 주면 아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 주시죠. 네, 결승에 올라가실지 저도 한번 지켜볼게요. 제일 선배님으로서 우리 참가한 선수들에게 대표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젊은 분들이 요즘 바둑을 좀 별로 덜 뛰고 딴 취미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도 보니까 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네. 하나의 그 취미로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관계라든지 네. 또 여가, 선영 또 여러 가지로 이 바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둑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파이팅 외치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손선일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41년생, 우리 나이로 78세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배우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네, 남녀노소 동락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이 되셔도 네, 격렬한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취미생활로. 하지만 이제 바둑은 충분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바둑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예상했던 대로 아무튼 백은 잘 살았고
흙도 억지로 잡으러 가다가는 이제 오히려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았죠. 자, 이쪽에서의 공방은 어땠을까요? 서로 뭐 약간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판세를 뭐 크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만한 큰 실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부터의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초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이니까요. 네. 이제 안원준 선수도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두 대국자 모두 이제 초읽기에 몰렸네요. 네.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30초 안에 정확하게 두기는 아무리 바둑이 세다고 하더라도 쉽진 않거든요. 안원준 오단이 아마 오단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두고 있어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쪽을 다 찔러 놓은 것은 받아주면은 이렇게 단수를 교환을 하고 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늘거나 또는 입구자를 하거나 아예 찝을 수도 있을까요? 찝는 건 약간 악수 같기도 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는 이제 이쪽으로도 단수를 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처럼 이쪽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아, 지금 손이 이쪽 끼우는 쪽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위쪽의 백도 아직은 좀 이거는 근데 약한데요. 이거는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일 쉽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가 수가 몇 수가 안 됩니다. 다음에 이걸 잡으러 갔다고 치면 하나, 막아서 이거는 넷, 자신이 있다 그런 뜻인가요? 여섯. 유가무가 모양 같기도 하네요. 전체가 걸릴 수 있군요. 네, 이거는 네. 함부로 못 잡으러 가겠네요. 자, 아무튼 단수를 쳤어요. 쳤다는 것은 여길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나가거나 또는 막거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손이 좀 얼추 좌변으로 이쪽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 거면 이게 전부 다 대학수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 백출기 두 번 남았습니다. 초읽기 한 번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두어 놓고 나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길 두기 전에 단수 치기 전에 이수 읽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아주 급해졌습니다. 지금은 막겠다는 뜻인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승부가 나버릴 수도 네.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끊었다가는 좀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이쪽을 이으면 여기 꽉 막아서 네. 이게 지금 잡으러 가서 이 수상전이 지금 서로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수상전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백이 약간 빨라 보이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는 이쪽을 쳤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단수니까. 글로 돌아가나요? 막는 게 되는 것 같았는데요. 끝까지 안 가네요. 맞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제가 빨리 한 번씩 메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두고 여기 두고 이게 저는 얼핏 봤을 때 유가무가로 봤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둘, 셋, 있고 뒤에서 메우면 여섯. 네, 유가무가로 흙이 안 되는 상황으로 봤거든요. 저는. 안원준 선수가 여기서 승부를 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네. 지금 찔렀고요. 넘을 때 붙이는 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모양 수가- 생김새가 생김새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쪽으로 터져 이으면 나오네요. 예, 이렇게 이으면 네. 이거는 백이 안 되죠. 먼저 아쉬운데요. 들여다봤어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100이 이어주면 그때 넘겠다는 뜻이에요. 네. 차단당하는 수법은 잘 안 보이거든요. 약간 악수 같긴 해요. 근데 들여다봐는 것이 나중에 이제 100이 당장은 안 건드릴 테고요. 뭐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두터워지면은 상변 쪽을 건드릴 때 여기 들여다본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1회 데일리팜 K바둑 공동 주최 약사 바둑 대회 준결승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